어, 오늘도 마무리를 잘 해야 마지막 시간이죠. 그죠?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링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잠깐 방금 끄고 집사람이랑 얘기하고 왔는데 왜 그렇게 놀라냐면 우리 집사람이 오늘 내가 강의한다 그래 집에서 있으면 집사람은 와도 되는데 우리 딸이 오면서 옆에 와가지고 아빠 뭐해? 이러면서 아빠 뭐해? 그래. 문이 열리길래 순간적으로 우리 딸 왔나 싶어가지고 좀 놀랐는데 다행히 우리 딸은 지금 장모님 댁에 자고 집에 왔습니다. 자, 자 사람이고요. 자, 스트레스 에듀케이션 모델링. 영어로 그렇고 이거는 SEM을 줄여가지고 SEM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할게요. 자, 구조 방정식이란 자, 종속 변인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찾고 그에 대해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보다 회귀 분석보다 저 이 구조 방정식이 좀 더 왜 세련됐냐고 하면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다중회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측정 오차란 걸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 자아 효능감을 측정을 할 때 더 쉽게 말하면 자 예를 들어 MBTI라고 칩시다. 자 MBTI도 측정 오차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오차냐면 자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ISTJ라고 칩시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나는 I는 내향적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속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I의 장점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장점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장점이 있어. I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내적인 부분, 내면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보다. 근데 이제 내면이 단단하다 보니까 이제 외향적으로 에너지를 향하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소극적으로 보여지는 게 그런 건데 어쨌든 나는 ESTJ입니다. 근데 ISTJ라고 치고 내가 이 외향적인 게 가지고 싶어. 그러면 이제 측정을 할 때 일부러 MBTI를 측정하면서 나는 외향적이다 하고 사실 내가 측정하는 거는 이 문항에서 I를 택해야 되는 건데 E를 택하고 내가 외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측정 못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자아효능감이나 심리 테스트나 이런 거 할 때 나는 측정 오차를 줄이려면 딱 문항을 보자마자 바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측정하는 게 가장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는데 자 우리는 MBTI를 성인들은 좀 요거를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한다고 치면 이제 애들이라고 칩시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나 유치원생 같은 경우 우리 딸한테만 해도 그래요. 현아 오늘 기분이 어때? 아빠 나 좋아 맛있는 거 먹어서 좋아. 그러고 있다가 한 5분 10분 뒤에 현아 기분이 어때? 아빠 짜증나 미워 이러면서 이게 시시때때로 바뀐단 말이죠. 성인 같은 경우도 바뀌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때때로 바뀌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바뀌는 경우인데 이런 측정 오차를 사실 회귀 분석에 고려를 하지 않아요. 없다라고 생각해. 완벽하게 측정이 돼 있다고. 하지만 SEN 같은 경우는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링 같은 경우는 요건 매개효 과고요. 여기서 보면 요거 측정 오차. 이 문항을 측정하는데 분명히 오차라는 게 있을 거다. 이거를 고려를 하고 지금 여기 보면 구조 오차라고 합니다. 이 오차를 고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구방법론에서 구조 방정식이 회귀 분석보다 현실을 더 반영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렵고요, 보는 게. 그리고 구조 방정식뿐만 아니라 이제 다층 모형이란 것, 뭐 요번 강의에는 얘기 안 했지만 내 강의 중에 내가 가는 강의가 교육평가가 있고 연구방법론이 있고 교육 통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별량 통계로 들어가는데 이제 난이도로 치면 연구방법론도 두 번째로 내가 강의하는 것 중에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자, 그 다별량 통계 연구 들어봐도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 강의 같은 경우는 박사들도 잡니다. 박사들도 잘. 내가 쌤들 못 채워가지고 안 채우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너무 어렵게 하고 그러다 보면
전달되는 건 없고 사실 뭐 똑똑하게 하려면 어렵게 얘기하면 되죠. 우리도 뭐 그냥 단어도 되게 어렵게 하고. 근데 자꾸 좋은 쉽게 쉽게 좋은 예시를 갖고 오려는 이유가 전달력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어찌됐든 다별량 통계 같은 경우는 박사틀지 잔다. 잔다. 네, 하는 얘기고요. 어찌됐든 엄청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세미석 씨를 좋아합니다. 세미석 씨도 엄청나게 쉽지 않은 부분을 스토리텔링에 입혀서 예시를 갖고 와서 전달하려고 하고, 하지만 단점은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정통성에 조금씩 어긋난다. 그 부분 비판을 많이 받는데 난 좋은 점을 봤을 때 세미석 씨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어찌됐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회귀 분석보다 SM이 더 정교한 분석 방법을 활용되고 있고요. 자, 연구 문제 요거를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모형으로 그리고 실제로 내가 했었던 연구입니다. 자, 고등학생이 지각한 자아 효능감이 셀프 이피케이시가 영어로 했을 뿐이에요. 진로 성숙도와 교사 관계 만족도를 매기로 진로 성숙도와 교사 관계 만족도를 매기로 아카데미 에리트 종속변이죠.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했을 때 이런 모형이 나온다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구조 방정식에 그러면 요것만 있냐? 매개 효과만 볼 수 있냐? 아닙니다.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AICAL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자기얘기 교차 지연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그려지는 게 가능하고 내가 그냥 얘기 안 한 겁니다. 이게 또 얘기하면 더 머리가 아플까 봐. 지금 여기 자기얘기 교차 지연이랑 다르게 비선형 잠재 모형, 잠재 선장 모형도 있고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도 있어서 SM이 많이 쓰이는 이유가 그 부분이다 하면서 예시를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자, 아까 회귀 분석에서 관련 용어가 있고 여기에서도 통계 관련 용어가 있어요. 이게 참 통일되면 좋은데 딱 각각 모형에마다 그 수치가 다르고 그 수치에 대한 그 설명도 다 다르기, 정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주로 보는 거는 적합도 모형하고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일단 여기서는 카이스퀘어, GFI, CFI, TLI, RMSE, 베타값 요거는 회귀 분석에도 있는 거고 표준의 베타값, 스탠더라이즈 요것도 있는 거고 표준 오차, 스탠더라이즈 에러 똑같이 있고 크리티컬 레이시오 이게 T값이라고 보면 돼요. 별표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다를 얘기하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확인적 내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에서 X 카이 스퀘어가 여기 나타나고 GFI가 여기 있고 CFI가 여기 있고 TLI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보면 된다. 얘기를 하고요. 자, 요거를 또 보면 이제 논문을 어떻게 읽냐면 아까 같은 경우 사실 적합도를 미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치를 말합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했죠. 이게 비표준화고 캐피탈 베타가 그러니까 대문자 베타 값이 비표준화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소문자 베타, 아라빅 베타가 이제 표준화 베타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요거를 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걸 봤기 때문에 요거는 자아 효능감은 진로 성숙도의 통계적 유의미해서 요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요 정도 수치를 가지고 통계적 유의미해서 요 정도 수치를 가지고 요 부분을 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도 표준 요인 부하량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확인, 여기 봤을 때 표준 요인 부하량이 요거예요. 요 수치. 요거를 한번 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효능감이란 말이죠. 자효능감이 여기 봤을 때 셀프 이피케이시인데, 자, 표준 요인 부하량 7.5, 1번 문항, 여기 나타나 있어요. 2번 문항, 여기 나타나 있어요. 3번 문항,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구조 방정식에 한 번에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사실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측정 오차도 고려 안 하고 구조 오차도 어차피 여기는 확인적 요인 분석이가 없는데 이런 걸 고려를 안 하는데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해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한다. 내적 타당도.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레이시오, 에버레이지, 개념 신뢰도 이 값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신뢰도 분석을 합니다. 내적 신뢰도, 내적 타당도. 그래서 요 부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기 전에 그러니까 구조 방정식도 그렇고 회귀 분석도 그렇고 어찌됐든 가정은 계속 봐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도 정규성을 나타내려고 먼저
기술 통계 분석을 했고, 회귀 분석보다 상이지만 가정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형성을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 연구에서 봤을 때 수정 모형하고 영구 모형이 있어요. 이제 뭔 차이냐면 지금 다 똑같은데 요게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있냐 없냐. 그러니까 요거를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적합도가 봤을 때 이거를 지어보기도 하고 먼저 이거는 영구 모형입니다. 맨 초창기 모형, 초창기. 근데 초창기 모형에서 요거를 지울 때 나는 지금 완전 매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지금 보면 수치도 요 0.7밖에 안 돼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웠고 이걸 마음대로 지우는 게 아니라 지금 영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지금 디그리 오브 프리덤, CF의 RMSA가 그렇고 지금 수정 모형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적합도가 두 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봤을 때 지금 RMSE도 더 떨어졌고 CFI도 훨씬 하나 없앴을 뿐인데 더 증진이 됐습니다. 지금 드리오 프리덤도 지워졌고 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수정 모형을 쓰겠다. 왜냐? 적합도가 더 높으니까. 이런 부분 얘기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 모형을 최종 획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효과는 그러면 각각 어떻게 하냐. 아까 말했던 회귀 분석도 그렇고 여기서 그렇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간접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요거를 또 수치적으로 나타내겠다. 다이렉트 이펙트, 자아 효능감이 진로 성숙도. 자아 효능감이 자아 효능감이 진로 성숙도에 몇으로 나야 돼요. 이펙트. 여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 따로 줘야 돼요. 따로 해야 돼요. 이 수치는 여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추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아 효능감이 교사 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가 어떠한지. 자아 효능감이 학습 태도에 있어서 이렇게 가는 간접적인 효과들의 총 효과는 어떠한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구조방정식의 한계긴 한데 이렇게 한 개만 상관없는데 다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두 갈래로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을 합쳐져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했냐면 매개 효과를 갈래가 두 가지잖아요. 두 경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랑 요거를 따로 보려고 소벨 테스트랑 ROE랑 분만을 본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두 개 다 유의미하고 요 정도 차이가 있더라. 이 부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자, 그러면 구조 방정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읽는지 뭐 간략하게 봤으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에이모스를 통해서 자, 요것도 내가 열심히 하나하나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요거 눌러서 요거 누르고 요거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쌤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그리고 요것도 다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자, 맨 처음에 요거를 데이터 파일을 먼저 불러오고 난 다음에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에서 파일 네임을 불러서 이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파일 네임을 클릭하고 이 창이 나타나면 요거를 클릭해서 열어요. 열고 난 다음에 이제 구조망정시 하려면 모형을 그려야 되니까 요걸 클릭을 하고 요를 탁탁탁 세 번, 탁탁탁 세 번, 탁탁탁 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변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 연구 모형을 만들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요걸 넣고 난 다음에 지금 아까는 요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변인들이 투입되지 않았지만 이 변인들을 투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진로 성숙도를 여기에다 넣고 끌어서 지금 내가 일부러 그냥 간략하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사실 더 복잡합니다. 지금 그냥 연습하고 결과치를 상가해서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쌤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려고 2번도 여기에다가 넣고 끌어당겨서 하면 돼요. 1번도 끌어당겨서 하면 되고 교과 효능감도 여기 보면 1번 넣고 끌어당겨서 여기 넣고 3번도 끌어당겨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내가 말했던 회귀 분석과 구조 방정식이 가장 다르죠. 측정했을 때 측정 오차를 고려한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요 네임들은 쌤들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많이 해보니까 A1, 2, 3, 4, 5, 6, 7, 8, 9 하는 것보다 각 변이 측정 변인에 따라서 알파벳의 순서는 상관없으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거나 그럴 때 필요 없는 요인 부하량이 떨어지는 거 이런 부분을 제거할 때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쌤들이 원하는 대로 잘 모르. 나는 맨 처음에 했을 때는 A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나는 하다 보니까 편해서 그래요. 내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케이크에서 A, 베리어블 네임을 A1, 요거 클릭해서 A2, 요거 클릭해서 A3, B1, B2, B3, C1, C2, C3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차피 여기에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데이터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베리어블 만들면 됩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요거입니다. 여기에다 진로 성숙도를 클릭하면 요게 나타나고 여기도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교과 효능금 치고 여가 시간 치고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닫으면 요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 처음에 영구 모형 아까 내가 보여줬던 모형도 영구 모형은 이런 식으로 다 갑니다. 그리고 영구 모형에서 수정 모형을 봤을 때 적합도에 따라서 요거를 뺄지 말지 그러니까 요게 적합도가 더 좋으면 요거대로 가야 되는데 내 연구에서는 다 경로가 직접적인 효과가 더 떨어졌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버렸고요. 적합도도 훨씬 높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처음에는 연구 모형대로 가야 됩니다. 맨 처음은 모형대로.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아까 말했던 요건 측정 오차지만 이건 구조 오차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요거는 주는 거고 외생 변인이고 이게 내생 변인 똑같아요. 측정 변인은 네모나게 돼 있는데 내생 변인이 동그랗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하고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해가지고 여기에 D1, D2라고 나는 적었어요. 그 다음에 뷰에 보면 애널리시스 프로퍼티라고 해서 요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해야지 표준화 값이 나옵니다. 표준화. 아까도 그랬지만 스탠더라이즈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하고 에스티메이션 추정치에 그 다음에 아웃풋에 보면 미니멈하고 스탠더라이즈 에스티메이션 하고 다이렉트 나는 매개 효과니까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토탈 이펙트를 보고 유인부를 봐야 되고 모디피케이션 인디스 이것도 수정할 때 필요한 수치인데 이걸 보고 지우지 말지 적합도라 그래서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좋아서 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calculate estimate를 탁 클릭을 하면 다다다다닥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내가 스탠더라이즈 에스티메이트 일부러 다 클릭을 해가지고 봤고요. 이 수치는 원래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연습 문제이고 내가 보여주기 편하게 했지만 이 수치가 많으면 안 돼, 사실. 근데 요거는 그냥 봅시다. 그리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unstandardized estimate가 돼 있을 거야.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0, 0과 1 사이가 아니라 1 이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1이 넘어가죠. 1이 넘어가고 이것도 1이고 1이 넘어갑니다. 그냥 스탠더라이즈 에스티메이션이가 아니라서 unstandardized고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논문이 정말 나타내야 되는 부분은 스탠더라이즈. 지금 보면 0 1.0이 넘어가는 게 없어요. 다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표준화 스탠더라이즈 에스티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연구에 나타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논문을 나타내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추정치도 숫자로도 나타내는데 에스티메이트 여기에서 보면 에스티메이트 크리티컬 레이시오 필 스탠더라이즈 에러 그 다음에 요게 표준화 스탠더라이즈 리그레이션 웨이트 이게 표준화 베타값이에요. 표준화 베타값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캐피탈 대문자 베타값 내가 말했죠. 약속이 있다고 쌤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저거 이탈릭 베타가 소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고 이거를 여기다 넣는다. 스탠다이즈 여기를 이거 수치는 다르지만 여기에다 넣고 요걸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추정치 표준화 베타 값이니까 요 수치를 여기다 놓고 스탠다이즈 에러 요거를 여기다가 넣고 크리티컬 레이시오 요거를 여기다 넣고 핀값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세 개 탁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된다. 나도 강의를 하지만 하면 된다는 건 얘기고. 근데 하여튼 미안합니다. 나도 강의를 하면서 사실 쉽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이번에 다시 얘기했는데 내가 석사 때 돌아가서 석 교수님 나의 강의를 들으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 공부가 많이 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빠른 쌤들은 지금도 이해되는 쌤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모르더라도 보여줘야 뭘 따라 할지 말지 가져갈지 말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도태기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나도 쌤들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 지식도 꺼내고 이 지식도 꺼내고 이 지식도 꺼내서 앞에다가 펼쳐 놓으면 쌤들이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는 거야. 근데 내가 뭘 필요한지 서너 명이 뭘 필요한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도 이해가 지금 안 됐더라도 다음 학기든 다다음 학기든 5년 뒤든 나중에 또 배울 수도 있단 말이죠. 어, 나는 기억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강의했던 것 중에 이렇게 하시던데라고 보면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자, 요거는 이제 모형 접합도예요. 모형 접합도. 그래서 디폴트 값에 보면, 카이스퀘어, 요 부분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 어, 저거 유형률도 나와 있고, 아까 말했던 TLI, CFI. 여기 밑에 있지만 내가 스크린샷 하기 가져오기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 못했는데, 여기에 RMS랑 절대 중분 감명 적합도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논문에 나타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수치 TLI가 여기 들어가고요. CFI가 여기 들어가고요. 카이스퀘어랑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 얘기를 하려고 가져왔고, 레이모스 데몬스트레이션을 보면, 잠깐만요. 자, 이것도 내가 열심히 쌤들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자, 요거 앞에 있는 거 막 이렇게 그렸던 거는 넘어갈게요. 시간이 사실 나도 구조방정식 같은 거 그리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건 어차피 다 똑같은 거 내가 앞에 보여줬던 걸 그린 거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다 그렸다 치고 다 넣었다 치고 칼큘레이트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분석이 짜라락 나온다. 분석이 짜라락 나오고 요거를 클릭하면 지금 스탠다라이즈가 안 된 여기 봅니다. 언스탠다라이즈 에스티메이시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비유라가 1 이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0이 넘어가는 게 많아요. 비표준화 예수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에 나타내야 되는 건 실제로 나도 심사를 보면 뭐 박사인지 석사인지는 심사할 때 모르지만 게재하고 나서 보니까 박사인 경우도 있고 걔 이제 시켜주고 잘 썼네 게재 시켜두고 보니까 교수님인 경우도 많고 석사인 경우도 흔치 않지만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애들 중에 떨어지는 이제 연구자들 중에 봤을 때 요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요걸 그대로 했다가 나 같은 경우 바로 지적을 합니다. 왜 너는 스탠드라이즈를 안 하고 왜 요걸로 했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러면서 계제 불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뭘 제시해야 되냐 요거 지금 보면 1.0 이상 넘어가는 게 없어.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팩터 로딩도 보는 게 좋지만 구조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건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뭐 지금 수치는 그냥 보지 마요. 이 어차피 그냥 연습 문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논문화도 안 되고 이 수치로 말도 안 되고요. 근데 어찌됐든 말이 안 되더라도 해석을 하자면 자 대상이 고등학생이라 치고 고등학생의 교과 효능감이 증진이 된다면 진로 성숙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교과 효능감이 높을수록 여가 시간은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교과 효능감이 높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죠. 국영수도 어떤 과목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여가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어서 교과 효능감이 증진할수록 여가 시간이 떨어지고 또 여가 시간 취미 시간이나 노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진로 성숙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와 읽자고 해석을 억지로 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 자, 오늘 강의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는 교육 통계 및 양적 연구 분석에 대한 전반을 살펴봤고요. 이번 학기 강의의 목표는 나는 지식의 구축이면 가장 좋지만 쌤들도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내가 강의를 열심히 했다고 학생들이 다 들어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똑똑해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더 업그레이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별로 안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래서 못 받아들였어도 어쩔 수가 없고요. 반대로 또 강의 내용이 어려웠어도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려운 내용을 한 학기 동안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전달하려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1년 뒤에 깨닫는 경우도 있고 필요할 때 책이든 인터넷을 찾아서 뭐든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학기 강의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고 해도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대학원이 쉬우면 개나 소나 해요. 개나 소나. 하지만 논문 쓴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전문성을 가지려 노력하고 그 지식을 이번 학기 강의에서 전달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교대원 쌤들도 부산대 교대원 그 경쟁률이 높습니다. 내가 그때 박사과정 해가지고 20명 뽑는데 150명이 와가지고 의자가 없어가지고 박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의자 날라주고 그랬어요. 그 면접 날에 나는 논문 쓰다가 뛰어나갔는데 도와준다고. 그랬던 것처럼 경쟁률이 세다는 거는 똑똑한 쌤들만 들어왔다는 거고 똑똑한 쌤들이 입학한 것도 잘 알아서 이 과정이 쉽지 않더라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로의 한마디를 다 한다면 논문을 못 써서 수료만 했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잘못한 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열정이 있다면 시도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하나 만약 어려워서 논문을 포기하고 수료만 하더라도 쌤이 인생 잘못 산 것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학기 잘 들으려 어렵더라도 따라오려고 했던 것만 해도 나는 훌륭한 쌤들이라고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말인데 예전에 수업 시간에서 했던 얘기인데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내가 했으면 되게 멋있었을 텐데 내가 하지 않았고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CEO가 하버드 그라듀에이션 세레모니 그러니까 하버드 졸업 축사에서 이렇게 Greatest success came from having freedom to fail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말로 직역하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시도를 해야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왜 실패한지 찾아서 보완하면서부터 사람은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말은 실패해보고 망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박수 한번 줍시다. 자, 강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수업 듣는다고 고생을 했고요. 자, 지금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봐요. 자, 질문 좀 받고요. 저기 뭐야, 김효진 쌤 왔고요. 출석부 조건했어. 김효진 쌤 늦었고요. 어쨌든 시간 있고요. 자, 혹시 또 좀 늦게 온 쌤, 효진 쌤 말고. 자, 없는 것 같네요.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들 이번 학기 수업 듣는다고 쉽지 않은 거, 뭐, 쉬워서 잘 따라갔을 학생도, 대학원생도 많진 않지만 한두 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되고, 이번 학기도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나갑시다. 다들 고생했습니다. 네, 나가도 됩니다.